네, 오늘은 이제 DNS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먼저 좀 진행하겠게요. DNS는 아마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가장 많이 쓰이는 응용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버를 접속한다거나 할 때 IP 주소를 쓰는 일은 거의 없죠. 워낙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IP 주소만 통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내부에서는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밖에는 통용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이유로 IP 주소만 통용됩니다. 인터페이스에는 IP 주소가 붙어있지 도메인 이름이 붙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IP 주소를 쓰지 않죠, 우리가. 그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메커니즘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단축 번호를 쓰거나 사람 이름을 이렇게 쳐넣으면 전화가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전화망이 그런 단축 번호라든가 아니면 사람 이름을 인식할 수 있어서가 아니죠. 그거는 전화기가 자기 지능을 사용해서 전화번호로 번역을 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IP 주소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외워지기 때문이에요. IP 버전 6로 가면 더 심해지죠.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구글 사이트 IP 주소 아는 사람 없죠. 저는 제 딸내미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겠어요. 단축 번호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못 외워요. 사람은 숫자,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말을 외우기가 되게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온 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URL하고 도메인 네임하고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URL하고 도메인 네임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URL에 보면 물론 도메인 이름이 쓰일 수도 있는데요. 도메인 이름이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뭐 a.b.c.d. 슬래시 그다음에 또 뭐 그 뒤에 뭐 줄줄이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URL이라고 하죠. Uniform Resource Locator 이렇게 되는 말인데 어떤 네트워크상의 리소스를 액세스하기 위한 일종의 이름이죠. 근데 그 URL 안에 도메인 네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ttp 땡땡 슬래시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이 정보가 이제 도메인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그리고 슬래시하고 또 뒤에 나오는 건 도메인 이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딱 들어갈 수가 있고 그마저도 IP 주소로 그냥 대체할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이 꼭 URL에 쓰일 필요도 없고요. 도메인 네임이 URL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착각이고요. 자, 일단 도메인 네임이라는 말부터 살펴보면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붙일 때 네이밍 도메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네이밍 도메인. 네이밍 도메인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가족인데요. 다 아버지 성을 따랐죠. 그죠? 물론 요즘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성을 따르죠. 여러분 가족에서 태어나는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네이밍 도메인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여러분의 성을 짓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도메인 이름은 그 도메인 이름을 붙이는 그 도메인에서 쓰이는 last name 혹은 suffix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성이 같아요. 고려대학교가 네이밍 도메인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려대학교에 붙이는 모든 도메인 네임은 korea.ac.kr이라고 하는 성이 붙습니다. last name입니다. suffix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나라 성은 앞에 붙지만 서양 성은 뒤쪽에 붙죠. 그래서 항상 korea.ac.kr이 뒤에 붙습니다. given name, first name이 앞쪽에 붙고요. 만약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요.
쪽에 나왔을 거예요. kr.ac.korea 다음에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이라고 왜 부르느냐 하면 네이밍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네이밍 도메인. 여러분 이름 붙일 때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네임이 붙여지고 있는 도메인에 따라서 이름이 붙습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예, 왜 도메인 이름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는 IP 주소 외우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은 IP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계를 액세스를 할 때 IP 주소가 너무 안 외워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좀 그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당연히 그러한 편의를 우리가 누리려면 누군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resolver라고 합니다. resolve 한다는 말은 ERP 할 때도 배웠어요. 어디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뭐였잖아요. 뭐냐면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번역하는 걸 갖다가 거죠. 특정한 데만 붙이는 말 아니고 이렇게 주소를 다른 계층의 주소로 바꿔주는 걸 갖다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 우리가 리솔버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통신을 하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꼭 리솔버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도메인 이름 가지고는 안 통하거든요. 전화 걸 때 전화번호가 없으면 통신이 안 돼요. 도메인 이름 가지고는 통신이 안 돼요. 멀쩡히 되는 거는 리솔버가 있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분명하고 지금 몇 가지 클래리파이 하고 있어요. 네임하고 URL하고는 다른 거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자, IP 주소는 어디에 붙습니까? IP 주소는 어디에 붙죠? 인터페이스에 붙죠. 호스트가 2개, 3개, 4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면 2개, 3개, 4개 이상의 IP 주소를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안분 인터페이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인터페이스에 붙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호스트에 붙이는 거예요. 호스트가 인터페이스가 몇 개가 있건 간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데가 달라요. 네.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 애니메이션. 이게 PDF인데도 애니메이션인데? 네. DNS는 가장 빈번히 쓰는 응용 레벨 프로토콜이다. 돼 있고 보통 응용 프로토콜들이 뭐 그냥 응용들이지만 대부분 그냥 단지 응용 레벨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를 형성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라우팅 사실은 응용 레벨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속하지만 구현상으로 보면 이제 응용 레벨이죠. DNS도 응용 레벨입니다. 1984년에 처음 생겼고요. 87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전에도 번역을 썼습니다. IP 주소에 해당 썼는데 그때는 관리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 가지고 번역을 했죠. 지금도 호스트들은요, 물론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배울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로컬리 저런 그 텍스트 파일은 아니더라도 테이블로 유지를 하면서 쓰기도 해요. 그걸 로컬 캐시라고 합니다. 리졸버 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리졸버 캐시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텍스트 파일을 누가 딱 중앙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사람이 하나의 파일. 왜냐하면 인터넷 그러면
노드가 몇 개, 뭐 80개 이러고 끝이었어요. 지금은 뭐 수십억 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름 몇 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리해서 텍스트 파일 하나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었고 나눠주면 그걸 보고서 이제 로컬하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도메인 이름이 있는 이유는 안 외워져서 우리 봐서 예.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네이밍 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이름 짓는 도메인. 그 도메인 안에 태어나는 모든 애들의 이름은 그 네이밍 도메인 안에 있는 이름 붙이기 법칙에 따라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에는 korea.ac.kr이죠. korea.ac.kr 이렇게 되는데 KR이라고 하는 데에 한 브랜치가 AC의 한 브랜치가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는 KR도 어느 한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브랜치들이 각각 다 있어요. 한국은 KR이고요. 뒤에 가서 있죠.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이게 이제 학교냐 아니면 정부 기관이냐 아니면 뭐 회사냐에 따라서 코도 있고 GO, government도 있고 AC, academy도 있고요. 그래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R 가지를 타고 내려와서 거기에 AC인 가지를 또 내려와서 코리아라는 가지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안에 다른이 아니라 코리아.ac.kr이라는 로고 아래에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쪽 그 가지밖에는 안 보이지만요. 굉장히 트리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근처의 가지밖에 못 보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트리의 끝에 매달려 있는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가지가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 도메인, 그러니까 고려대까지 왔으면 그 고려대라고 하는 도메인의 이름이에요. 코리아라고 하는 게 korea.ac.kr이라고. 그러니까 뭐 할 때 점 빼고 뭐라는 말은 그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레이블들이 그 저 꼭대기에서 내려온 그 쭉 연결된 놈들이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로지컬하게는 이렇게 거대한 한 개의 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트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있죠, 가지가. 그런데 그 거대한 트리는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쪽 이름 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엔 호적이 없어졌죠. 뭐 가족 관계 무슨 분가 뭐 이름이 길어진 게 있어요. 그 우리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름 기록은 우리가 관리해요. 고려대, 그러니까 korea.ac.kr이라고 하는 네이밍 도메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름은 우리 연구실 그 도메인 이름이 widen인데 WIDEN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고대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korea.ac.kr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도메인 이름들은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어디냐면 우리 정보 전산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카피는 우리가 마스터 카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못해갖고 삭제하죠.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커다란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서로 연동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많은 가지를 쳐내고 굉장히 넓게 펴진 그 나무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 저기 꼭대기가 있죠. 우리가 저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거 배우면 항상 배우는 게 트리 아닙니까? 트리 형태인데 루트가 있어요. 이게 투명 레이블이 없어요. 루트는 레이블이 없다기보다는
정확한 말을 표현하자 그러면 길이가 0인 레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냐라고 할 텐데 그 말은 아닙니다. 레이블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길이만 0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0인 레이블을 가진 루트 노드로부터 넓게 펼쳐져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부류로 펼쳐져 있습니다. 가지가. 맨 왼쪽이 요상한 가지인데 저긴 좀 특수 임무를 띈 가지예요. ARPA라고 하는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말도 이상해요. Addressing and Routing Protocol Area 이런 말의 약자예요. ARPA. Addressing and Routing Protocol Area. 이제 중간에 또 가지들이 쭈르륵 펼쳐져가 있는데 저기는 그려보면 루트에서 ARPA라는 가지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이런 애들 있죠. 이거가 뭐냐면 General Top Level Domai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neral Top Level Domain. 도메인즈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맨 오른쪽이 또 가지들이 여러 집 나와 있는데 이놈들을 CCTLD 이거 Country Code. 그래서 이 제너럴 그냥 일반적이란 말은 보면 이쪽에 상대해 그렇다는 말인데 이쪽이 왜 일반적이지 않냐면 이쪽은 각 나라마다 주어져요. 나라마다. 컨트리 코드를 여기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전화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꼭 누르게 되죠. 82 컨트리 코드예요. 전화번호로 81번은 뭐 그럴 거예요. 1번 컨트리 코드. 자, 그래서 이 컨트리 코드 도메인 네임들은 나라마다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KR이 우리 거예요. 우리가 KR이에요. 북한은 뭘 것 같아요? 북한 PK예요? KP. 중국은? 네? 중국은 뭘 것 같아요? 그렇지. CN이에요. China. CN. CH 말이죠. CH가 차이나로 있어요. 슬로바키아. 리퍼블릭 아니죠. 칠레 아니에요. 네. 스위스. SCH가 스위스냐면 스위스의 옛 국명이 뭐 유럽식으로 읽어야 되나? 콘페더라티오 헬베티아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스에서 만든 유명한 폰트 이름이 헬베티카가 있어요. 헬베티아, 콘페더라티오 헬베티아. 무슨 헬베티아가 무슨 말이죠? CH가 스위스. TV는 뭘 것 같아요? TV. 네, 투발루.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씩 주워놨어요. 가지를 하나씩 생길 수 있으니까 인터넷 그죠? 네, 그래서 나라마다 하나씩 주워놨습니다. 그것이 CCTLD라고 합니다. 컨트리 코드란 말은 그 말인데 이제 탑 레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저기에요. 루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루트 바로 아래에 있다. 첫 번째 레벨이라 해서 그래서 CTLD, GTLD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알파는 이제 나중에 역할을 설명할게요.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책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써서 최근에 그 일어난 변화들을 다 포함해서 책에 좀 더 표현해놨습니다. 1-1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알파는 뭐라고 해놨냐면
infrastructure. 그래서 general TLD로 돼 뭔가 인프라스트럭처 유지에 관련된 GTLD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ARPA 밑에 이 도메인은 하나의 용도는 뭐냐면 도메인 이름을 우리가 쓸 때 통상 그걸 원하죠. 우리는 도메인 이름을 줬으면 시스템이 나한테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나한테 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IP 주소를 주면서 이게 도메인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볼 때 사용되는 도메인입니다. 그게 한 가지 유스예요. 또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TLD를 여러 수로 구분해놨죠. 맨 오른쪽 위에 보면 CCTL들이 나오고요. ZW가 아마 짐바브웨가 되겠죠. GTL들이 쭉 나옵니다. .com, .org, 뭐 .com이라고 할 때 그 .com이 org, net, info,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저 왼쪽으로 하면 sponsor GTLD라고 되어 있는데 generic TLD에서 몇 개를 떼놨는데요. sponsor GTLD 이렇게까지 자세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sponsor GTLD가 여러 개 있죠. edu, .gov, .int, .mil, 뭐 그다음에 aero, asia, cat, 뭐 co-op, jobs, mobi, 뭐 triple X,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generic이지만은 restricted GTLD라고 해서 뭐 biz, name, pro 뭐 이런 게 있고요. IDN이라는 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예요. 이제 GTLD나 CCTLD를 제보는 IDN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게 IDN만 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테스트라 아직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적힌 도메인 이름은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 실제로 매일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 네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트리상의 각 노드가 하나의 도메인입니다. 하나의 도메인. 그러니까 각 노드는 도메인을 뜻해요. 그래서 KR이라고 하는 노드가 저기 있는데 저기가 하나의 도메인이에요. 그 도메인인데 이 노드 자체가 도메인이 아니고 이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가 하나의 도메인이에요. 그럼 AC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AC라는 이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 전체가 AC 도메인이라고 불립니다. 또 코리아라고 하는 요 노드를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가 하나의 도메인이에요. 네. 그리고 각 도메인, 각 노드는 레이블이 있다고 했는데 레이블이 뭐냐면 요 스트링이에요. AC면 AC가 이거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AC는 레이블이고요. 여기 이 AC라는 레이블이 붙은 노드의 도메인 이름은 뭐냐면 그 자기의 레이블부터 읽기 시작해서 트리를 거꾸로 루트 쪽으로 읽어나가면서 만나는 레이블들을 그대로 다 받아 적은 것이고 레이블과 레이블 사이에 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노드 AC라는 이름이 붙은 AC라는 레이블이 붙은 노드의 도메인 이름은 AC.kr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한 건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AC. 자기부터 시작해서 루트 레이블까지 다 얘기를 하고 해서 다 컴플리트하게 만들면 그걸 우리가
qualified domain name. fully qualified란 말은 뭐냐면 qualified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로직 배울 때 for some 거 배웠죠. 기호. 그죠? 로직 배울 때 A자 거꾸로 쓴 거, E자 거꾸로 쓴 거. 그거는 quantifier인가요? 잘못 얘기를 꺼냈네. 미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quantifier였어. 예, 예. fully 여기 quantified 아니고 여기는 qualified예요.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인데 이 qualified란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성을 생략하지 않고 모든 인포메이션 나는 김국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얘기하면 전 이름만 불러요. 않아요, 그죠? 뻔하니까 네이밍 도메인이 뻔할 때는 그걸 생략하고 얘기해 버릴 수가 있어요.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네이밍 인포메이션을 다 얘기해 주면 그걸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하는데 왜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 중요하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응용 프로토콜이 인풋으로서 오직 FQDN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엑스트라 워크를 해서 fully qualified domain name으로 정보를 채워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물어봐야 됩니다. 질의를 할 때, 질문을 할 때 뭐 이름만 딱 얘기하면은 이게 어느 집안의 그 저긴지 몰라요. 근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김근혜인지 이근혜인지 박근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까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스템은 대답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도메인 이름 쓸 때 뒤에다 점 안 찍죠, 근데 그죠? 와이드 뭐 구글 co.kr로 끝나지 구글.co.kr 점까지 찍는 사람 없어요. 근데 원래는 점까지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스템이 딱 눈치 봐서 요거는 구글.co.kr 점 맞고 지가 알아서 찍어. 여러분들 세팅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제 DNS 서버를 뭘 쓸까를 세팅을 해놨고요.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주 DNS 도메인 전미사 및 연결별 DNS 전미사 추가, 주 DNS 전미사의 부모 전미사 추가, 다음 DNS 전미사 추가. 여기 전미사가 뭘 것 같아요? 전미사. 영어로 suffix라는 말인데 뭐예요? 전미사. 예를 들어 우리가 widen.korea.ac.kr이라고 하는 우리 서버를 부를 때 widen이라고 불렀으면 이거 FQDN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FQDN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시스템이 눈치를 봐서 이거 FQDN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아까 이근혜, 박근혜, 김근혜 있었잖아요, 그죠? 이 씨도 붙여보고 김 씨도 붙여보고 박 씨도 붙여봐요. 근데 그 후보가 되는 애들을 미리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이게 FQDN이 아니면 이거 트라이 해봐 하고 전미사를 우리가 이렇게 붙여보라는 걸 후보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밑에 빈칸에다가 쳐 넣으면요, 그거를 붙여서 시도를 해봐요. DNS 시스템에다 물어볼 때 그 전미사를 추가해서 물어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쳐넣지는 않겠습니다. 집에서 해보세요. 네. 그래서 각 노드는 저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 저 가상의 공간에서 각 노드가 차지하는 각 노드는 이름을 하나씩 갖게 돼 있는데 IDN이 나오기 전까지는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쓰기 전까지는
각 노드는요 63자까지 길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를 안 가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엉망으로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잘 돼요. 그러니까 밑에 뭐 예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저 중에 어떤 걸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메인 이름 붙이는 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위로 읽어 올라간다. 그죠? 이거는 문화적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저렇게 안 해서 거꾸로 했겠죠. 그래서 영어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노티스 하겠지만 문장 순서가 거꾸로예요. 우리랑은. 나는 먹는다 무엇을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를 먹는다고 하지. 목적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어. 사고방식이. 레이블들 사이에서 점을 찍는 거고요. 저 점과 혼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IP 주소 찍을 때 다트 데시멀 노테이션 할 때 그 다트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No.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점하고 이 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도메인 이름에 점이 3개 이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요. 완전 다른 거라 그런 거예요. 저기는 새끼 칠 때마다 점이 하나 찍혀요. 이렇게 도메인을 자꾸 쪼개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korea.ac.kr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정보통신대학의 컴퓨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붙일 때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떼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호적 파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호적을 파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하면 또 코리아 앞에 점 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딴 데는 widen.korea.ac.kr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cs 뭐 이렇게 하나 붙이고 cs 아래 또 붙여가지고 widen.cs.korea.ac.kr 이렇게 해서 점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fully qualified domain name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ully qualified domain name 진짜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은 항상 끝에 점이 붙어 있어요. 난 저렇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잘만 되던데요? 잘 되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컴퓨터가 똑똑해서 저걸 잘 메꿔줍니다. 실제로 그게 되는 걸 보여줘야 알겠죠. 뒤에 점 찍었더니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점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불편해서 그냥 그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프로토콜이 저것까지 다 봐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리졸버가 저 정도 지능은 있는 거예요. 뒤에 점 찍어주는 지능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 아주대인데 아주대 제가 예전에 아주대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전에 아주대인데 뒤에다 그래서 뒤에 아주.ac.kr이라는 전미사를 제가 주어 놓으면 그냥 저는 그 뒤부터는 .aju.ac.kr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전미사에다 korea.ac.kr 안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widen 그러면 지가 저 전미사를 붙여갖고 widen.korea.ac.kr로 만들어서 질문을 해줘요. 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창에 쳐놓을 때 widen이라고 치고 리턴을 탁 쳐버리면 그걸 뒤에다 제가 해놨으면 잘 되고 안 해놨으면 widen이 뭐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해볼까요? 자, 여기서 그냥 제가 이러면 뭐 이상한 데 가. widen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단어 룩업 하는 거로 착각을 해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또? CIC 우리가 뭐 CIC.korea.ac 근데 CIC 그러면 몰라요? 왜 CIC가 뭐요? 라고 하겠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제어판에다가 제가 넣고 korea.ac.kr을 붙여라. 확인하죠. 하고 나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날린다. 이 바보가 뭐 하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와이어샤크로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좀 해볼게요. DNS 이게 네이버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를 갖다가 옵션 어디 있어요? 왜 네이버가 뜨지? 이거 네이버 안 뜨게 할 수 없나? 핑? 그렇지. 똑똑하다. 누구? 돼야 되는데? 어때요? 네. Thank you. You saved me. 네이버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요. 네, 제 탓이 아닙니다. 저거. 안 되는 걸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또 하라? 어때요? 안 되죠? 네. 전미사를 붙여라 안 붙여라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정말로 IP 주소 외우기 싫어가지고 만들었었는데요. 저걸 쓰다 보니까 재미있단 말이에요. 저게 아주 유용하고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왜냐하면 이름이 뜻하는 것이 여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네임 레졸루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학생의 이름을 대면 학생의 학번을 리턴하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 재미가 없어. 거기다 뭔가 더 기능을 더하고 싶어서 학생 이름을 딱 넣으면 키와 지능과 그 기타 여러 다른 데이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죠? 키를 그냥 학생 이름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키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대면서 그 이름을 주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의 타입을 얘기하면 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으면 나한테 줘요. 그래서 IP 주소가 그중 한 가지 타입에 불과해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대고 내가 A 타입, A는 여기서 어드레스를 뜻합니다. A 타입 레코드를 달라. 이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쓰는 용어예요. 레코드. A 타입의 레코드를 달라 그러면 IP 주소를 저한테 줘요. 그런데 도메인 이름을 주면서 이 도메인을 책임진 메일 서버의 이름을 달라 그러면 메일 서버 이름이 튀어나와요. IP 주소가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메일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메일 보낼 때 친구가 abc라는 이름을 쓰고 abc@한메일.net 이렇게 되잖아요. 네. abc@한메일.net 이렇게 해갖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치면 그 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접속하는 겁니다.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골뱅이 뒤에 도메인 이름이 나오죠. 한메일.net. 네. 그 한메일.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책임지고 있는 우체국, 그러니까 메일 서버는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메일을 친구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친구가 속해 있는 도메인을 책임지는 우체국에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의 주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체국을 먼저 알아내야 되는데 그때 쓰는 쿼리가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MX라고 보이죠. MX. 저게 메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말인데 메일 익스체인지. 그 메일 익스체인지 다시 말하면 메일 서버의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메인 DNS일 때 그 NS예요. lookup이라고 치고 저기다가 그 프롬프트가 지금 꺽쇠 모양으로 떴죠. 거기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DB 시스템에 키를 여러분이 공급하는 거예요. 키를 공급하면서 질문의 타입을 이제 원하는 데이터 명령이 set type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set 타입을 x로 해놓으면 질문은 앞으로 도메인 네임을 딱 넣으면 그 도메인을 책임지는 그 도메인을 가진 그 도메인을 책임지고 메일 익스체인지를 달라는 말. korea.ac.kr이라고 하는 지르이어를 딱 던지면 korea.ac.kr을 책임지고 있는 메일 익스체인지, 메일 서버의 도메인 네임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라인 서버라고 돼 있죠. KUCCGX korea.ac.kr 저기 Korea University Computing Center Gateway 뭐 시스템 이런 말일 거고. 그래서 거기 그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제 가진 IP 주소는 163.152.1.1이고요. 그 뒤에 이제 답이 나오죠. korea.ac.kr에 mx preference 0 mail exchanger smtp.korea.ac.kr 저기가 우체국 도메인 이름이에요. 우리 korea.ac.kr 도메인을 책임지는 우체국 주소예요. 저기가 답이고요. 첫 번째 행위 저게 이제 원하는 답이고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뭐 개똥이 @korea.ac.kr인데 여러분의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그 친구의 메일을 담당하는 그 프로그램이 먼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대고 korea.ac.kr이라는 지르이어를 사용해서 mx 타입의 쿼리를 날려요. 그래서 우체국 도메인 이름을 알아내. 그래서 그 우체국에다가 이메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이메일 시스템은 마치 사서함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체부가 와서 배달해주는 친절한 그거 말고요. 사서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체국에 사서함 가서 이메일을 여러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체국까지 배달은 이제 메일 시스템이 하지만. 자, 그래서 그 메일 익스체인저가 smtp.korea.ac.kr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고 이제 이메일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정보는 뭐냐 그러면 부가적으로 additional information까지 친절하게 덧붙여서 설명해줘요. 답만 딱 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하면서 또 다른 정보들을 줘요. 두 번째 라인에 나온 얘기는 korea.ac.kr의 네임 서버도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도메인 네임 서버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kucc.korea.ac.kr이고 또 네임 서버가 또 있네요. kuccgx.korea.ac.kr도 있어요. 친절하게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해보세요. 친절하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또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저 위에 메일 익스체인저가 smtp.korea.ac.kr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체국을 연결해서 실제로 메일을 갖다가 전달하려고 할 때는 또 IP 주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메일 서버의 도메인 네임 가지고는 아직도 불충분하죠. 그래서 그 IP 주소까지 또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smtp.korea.ac.kr의 IP 주소는 이거예요. 다시 도메인 네임 귀찮게 굴지 말고요. 이거 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kucc.korea.ac.kr 네임 서버도 역시 IP 주소가 있어야 실제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겠죠. 저런 정보를 additional information까지 다 줘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타입의 쿼리 타입을 딴 걸로 바꿔서 또 똑같은 지르이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시스템이 다르게 반응하죠. 제가 A 타입의 쿼리를 날렸더니 딱 주는 게 뭐 있어요? IP 주소 딱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자동으로 모든 저 도메인 네임이 저걸 갖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다. 등록이라는 절차가 뭐냐면 저런 식의 엔트리를 만들고 필요한 리소스 레코드, 우리가 그걸 리소스 레코드라고 해요. RR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등록이라는 절차예요. 그래서 넣어주기에 따라 달렸어요. 어떤 레코드는 어떤 도메인 이름은 그냥 딸랑 그 해당하는 IP 주소만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그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들고 있었어요. korea.ac.kr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름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korea.ac.kr이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A는 어드레스고 NS는 네임 서버고요. MX는 메일 익스체인저고요. SOA는 Start of Authority란 말이에요. 권위의 출발점 이런 말인데요. 말이 어렵죠? Start of Authority. 이 Start of Authority는 뭐냐면 그 도메인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정보이자 그 도메인의 전체 컨피규레이션 정보예요. 한번 볼까요? Start of Authority라고 하는 타입으로 쿼리를 날렸더니 Primary Name Server가 누구냐가 나오고요. 여기 Primary는 뭐냐라고 할 텐데 뒤에 가서 잠깐 나옵니다. Primary Name Server는 주 네임 서버로서 우리의 마스터 카피,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위한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예요. 하드 디스크에. 그다음에 Responsible Mail Address가 이제 root.kuccgx.korea.smkr인데 이게 responsible mail address가 뭐냐면 이 도메인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이메일 주소인데 골뱅이가 안 보이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골뱅이 안 쓰고요. 뭐식으로 표현합니다. 저걸 실제로 이메일 주소로 바꾸면은 root 골뱅이 kuccgx.korea.smkr이에요. 근데 저렇게 적어요. seria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시리얼 넘버인데 저게 그 버전 넘버예요. 버전 넘버. 지금 가지고 우리 고대 시스템에 갖고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 마스터 카피의 버전 넘버가 2013년 5월 16일 01번이에요. 네? 2013년 5월 16일 날 만든 01번. 리프레시라고 하는 거는 6시간으로 됐죠. 21,600초. 6시간인데 6시간마다 이게 아까 얘기한 프라이머리 네임 서버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컨더리 네임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또 뭐냐면 프라이머리가 유고 시에 세컨더리가 테이크 오버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서버가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백업 요원이 이제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업 요원도 저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 파일 그걸 우리가 zone 파일이라고 하는데 zone 파일을 갖고 있는데 zone zone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 아까 마스터 카피라고 하는 그게 그 zone 파일이에요. zone 파일의 마스터 카피가 있는데 세컨더리 서버가 그거의 복사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복사본하고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그 주기적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시간마다 되는 걸로 돼 있어요. 하루에 4번 백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백업이 되는 거죠. 제가 사기를 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확인할게요. retry라고 하는 거는 백업이 안 될 경우에 아마 10분마다 재시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 가서 확인할게요. 제가 이거 사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pir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봅시다.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default TTL이 뭐냐면 저 TTL이 또 왜 또 TTL이에요? time to live 맞는데 저기 IP 헤더에 있는 TTL과 다른 TTL입니다. 전혀 다른 TTL이고요. 저게 뭐냐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굉장히 캐시라는 걸 개념을 많이 써요. 캐시.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터 카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 도메인에 해당하는 도메인 네임으로 질의를 날렸을 때 최종 권위자가 우리예요. 우리밖에는 우리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들고 있는 데가 없어요. 책임져 주는 데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답을 얻어가면 또 우리 도메인에 관한 다른 쿼리가 또 날아올 때 만약에 같은 쿼리인데 비슷한 지역에서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캐시가 그 답을 그걸 그냥 대답을 해줘요. 왜냐면 우리를 또 와서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캐시를 많이 쓰거든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지금 이해 못한다고 이해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캐시 메모리가 쓰이는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 우리 답을 받아가면 그 받아간 답을 얼마간 그걸로 그냥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주 안 바뀐다 그러면 그냥 그 캐시에서 응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럴 때 그 캐시 카피가 얼마간 유효하냐를 저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SOA에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정의를 해줘요. 답을 주면서 이거 유효기간 6시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6시간 넘어간 답을 캐시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거지. 우리가 변할지 모른다 그 사이에. 마스터 카피가 변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연예인이라서 자꾸 바꿔. 근데 얼마 전에 전화번호 그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자꾸 바꾸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 들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이후에는 지금 대답한 그거 쓰지 말고 새로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게 됩니다. SOA. 그다음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리소스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리소스 레코드. 그다음에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뭐 이게 삼성이라는 회사인데 삼성 아래서 이렇게 자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삼성 회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거 망그러뜨리면 그냥 자기만 손해야. 딴 데서 책임져 주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 물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물리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그 데이터는 우리가 zone 파일이라고 하는데 zone 파일을 우리가 그 하나의 도메인이 그 zone 파일을 하나로 쓸 수도 있고 zone 파일을 쪼개서 쓸 수도 있어요. 쪼개 나가는 게 바로 호적 파가는 아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대학이 너무나 기계가 많고 거기에 붙은 이름이 많아서 본부에서 도저히 야 너희들을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게 골치 아프다. 니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델리게이션 한다 그러는데 그 델리게이션 할 때 이렇게 파 나가요. 호적 파 나가듯이 존 파일을 분리해서 나간다고요. 자, 그럴 때 이 존들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도메인이 여러 개의 존으로 저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짜개진 존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korea.ac.kr이라는 도메인은 전 세계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결코 앞으로도 두 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메인, 하나의 유일한 도메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개의 존으로 나눠서 물리적인 데이터를 조각내서 관리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각 존은 그 존을 책임지는 authoritative name server가 있어야 돼요. 그 존에 대해서 최종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최종 권위자. 그러니까 책임지고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새로 넣고 그 걔가 그 최종 권위자이고 걔가 어떻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더 이상 남이 못 책임져주는 그런 최종적인 권위자가 하나씩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authoritative name server라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authoritative name server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들은 많은 네트워크들은 자기들의 authoritative name server들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 만들어놔요.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authoritative name server하고 primary name server 두 개의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authoritative name server 어떻게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냐? 물론 그 authoritative name server 중에 하나는 primary고요. 나머지는 secondary들이에요. 그러니까 primary, secondary는 누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누가 백업 요원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둘 다 authoritative입니다. 전면에 등장한 authoritative냐 뒤에서 백업으로 받쳐주고 있는 authoritative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훌륭하고 발전된 나라지만 그 기록 문화에서는 조선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그 사고가 전국에 4군데가 있죠. 그 4군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였어요? 한 군데 사고가 불타서 없어지더라도 그 기록이 다른 physically different location에 있는 다른 사고에 의해서 보존되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똑같은 이유로 authoritative name server를 각 다른 위치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균관대가 지금도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균관대가 아주 모범적인 이기샘플에서 여기 실어놨어요.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그 authoritative name server가 하나는 그 유림, 성균관 유림 알죠? 유림, yurim.skku.se.kr이라는 녀석이 authoritative name server 역할을 하고 있었고, ns.creonet.we.kr 있는데 이게 이제 creonet이 뭐냐면 한국 교육 연구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아니에요. 저기는 딴 데인데 다른 망에다가 그 마치 그 4개의 서고 만들어 놓듯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카이스트에다가 갖다 놨어요. 자기네 네임 서버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망으로 또 다른 망인 이쪽에서 뭐 사고가 터져갖고 완전히 망그러지더라도 저쪽은 남아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식으로 authoritative name 서버를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망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초기에는 뭐 큰 회사들도 막 사고치고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2년도 1월 4일에 그 사고를 한번 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지혜를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authoritative name 서버를 한 서브넷에 따라락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 생길 수 있냐면요. 그 서브넷에 물려있는 라우터가 망가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액세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서버에 분산해 놓긴 놨어. 거기까지는 알았나 봐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걔네들을 같은 서버넷에 때려놨어요. 야, 우리는 4개의 서고를 만들어서 역사를 보존하리라 해놓고 같은 절에 넣어놓은 거야. 불났어요. 다 타버렸지. 네, 뭐 그런 식이야. 자, 여기서 어떤 일이 그런 식으로 이제 라우터가 망가졌어요. 그 같은 서브넷에 있는 쪼로록 오토리테이트 있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microsoft.com하고 .msnbc.com이 액세스가 안 됐어요. 저 도메인 네임을 쓸 수가 없어요. 저거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들이 다 묵묵부답이니까. 물론 몇 시간 동안은 캐시들이 버텨줬어요. 캐시들이. 그 답을 얻어간 캐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버텨줬어요. 근데 캐시들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TTL 있죠. TTL. 그 이후는 이건 스테일 카피 해갖고 자동 삭제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토리테이티브로 물으러 와요. 없죠. 아무도 대답해 줄 리가 없어요. 이틀 동안 불통. 왜 이틀 동안이나 내버렸나 모르겠어요. 문제는 뻔한데 그만큼 그때는 인터넷에 어떻게 동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네임 서비스가 가버린다고 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IP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망가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구 이름하고 친구 전화번호를 수첩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걸 저장을 해놨는데, 그게 어떠다 여러분이 잘못 버튼 몇 개 잘못 눌러갖고 날아가 버렸어. 친구 전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죠. 친구 전화는 멀쩡히 되고 있어요. 전화번호만 알면 언제든 친구한테 전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 거예요. 그 전화기도 그걸 잃어버렸고, 뭐 번역이 안 되니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등록이라는 건 이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저 authoritative name server가 가진 zone 파일에 여러분의 레코드를 넣는 거죠. 네. zone 파일은 primary authoritative나 secondary authoritative나 다 갖고 있다. 그러나 갖고 있는 zone 파일은 하나는 master copy고 하나는 master copy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는다. 주기적으로 백업 받는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백업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zone transfer라고 합니다. zone transfer.
또 아예 인터넷 진짜 초기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인데 정말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1997년도 7월 18일인데 그때 마스터 카피를 누군가 날렸는데 닷컴 닷넷 존 파일을 갖다 운영하는 애가 망그러 뜨어놨어요. 닷컴 닷넷이 안 돼요. 여기 델리게이션 얘기죠. 그래서 호적 판에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일에서 일정 서브 트리를 이건 우리가 이제부터 관리할게라고 해서 떼내가는 걸 우리가 존 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매니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판에 갈 때는 판에 간 기록만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아래 서브 트리는 어디 가서 찾으라고 해서 포인터만 딱 달려 있어요. 그 포인터는 뭐냐면 새로운 그 조각 떼내간 조각을 관리하는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가 있겠죠. 그 오토리테이티브 네임 서버가 누구다? 그만 써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를 찾고 싶으면 거기로 가. 이렇게 포인터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로 댕글 매달아 놓은 거예요. 포인터를 통해서. 탑 레벨 도메인 또 나오는데 이거 아까 한 얘기고요. 이 알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제 오늘 이거까지만 얘기하면 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알파 도메인은 맨 처음에 이걸 디자인한 그 의도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도메인 이름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달라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끔은 IP 주소를 주고 이 해당 도메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네임이 이건데 이거에 해당하는 A 레코드, 다시 말하면 IP 주소는 이거야라고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역 매핑도 등록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로 등록하는 위치는 도메인 네임 스페이스 상의 위치는 이곳이에요. ARP의 아래예요. 그래서 163.151.191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밑에 ARP의 밑에 in dash address, 인터넷 어드레스란 말이에요. in dash address에 163.151.161.191이라고 하는 서브 브랜치를 쭉 따라 내려오면 그 노드가 뭐를 가져요? 노드가 가지는 건 아니고 그 노드의 도메인 이름에 뭐가 어소시에이트 돼 있어요. 이런 레코드들이 매달려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끄덕끄덕하지를 않네. 여기 이렇게 해서 KR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AC가 있었고 여기 코리아가 있었고 여기 와이든이라는 게 있으면 이 와이든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노드의 도메인 이름은 widen.korea.ac.kr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진 여러 레코드가 있어요. A타입은 뭐 163.152.뭐가 있고 NS는 네임 서버도 MX는 이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데 우리 어떤 IP 주소가 있다고 할 때 이게 163. 여기 이제 0부터 시작해갖고 255까지 있을 거고 152. 여기도 0부터 시작해갖고 255까지 있을 거고 뭐 161 뭐 54라고 하면 요 놈이 레이블이에요.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숫자처럼 보이는 레이블이에요. 54라고 하는 레이블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그 레이블로 대표되는 도메인 네임은 뭐겠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 와이든이라는 레이블로 대표된 이 노드의 도메인 이름이 widen.korea.ac.kr인데 얘의 도메인 이름은 뭐겠어요? 네? 뭐겠냐고요? 도메인 이름 뭐예요? 자, 읽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줄게요. 도메인 이름. 레이블. 자, 읽어보세요. 도메인 이름 54.54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레이블이에요. 숫자가 아니야. 자, 이게 농담이에요. 자, 54로 읽어도 돼요. 자, 54.161.152.163. 뭐야 그 다음에 틀렸네. 여기 인 어드레스가 있죠. 여기 인 어드레스 밑에 인 어드레스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인
addr.arpa.까지죠. 그죠? 요 놈의 도메인 네임 이거예요. 예? 이상하게 보이지만 맞죠? 원리상. 자, 요 놈에다가 이 도메인 이름이 이게 키가 되고요. 이 도메인 이름에 여러분이 여기다 데이터를 달아놨으면 있어요. 이게 widen.korea.sc.kr이야. 라고 하는 타입이 뭐냐면 PTR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포인터. PTR 탑의 타입의 리소스 레코드를 여러분이 등록을 해놨으면 저 쿼리가 성공하고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리소스 레코드 여기다 안 달아놨으면 답이 없어요. 여기에 내가 분명히 해놨는데요. 여기다 IP 주소 이렇게 등록해놨는데 이거는 뭐죠? 예,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됐다고 이거 자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등록했더니 이것까지 자동으로 해주더라. 그건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그 업체가. 예. 덤으로 준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 자동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ARP의 도메인 아래에 있는 저것은 거꾸로 IP 주소가 뭔데 도메인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원래 쓰려고 만들었어요. 잠깐만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NSLOOKUP으로 가가지고 set query 타입을 PTR로 주고요. 우리가 원래 여기 있던 대로 54.161.152.163.in addr.arpa. 자, 이러면 뭐 무슨 말이야 이거? 저기에는 이름 안 등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름 안 등록. 그러면 다시 이름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46이네요) 46. 그러면 나오죠?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widen.korea.sc.kr. 이거는 요거를 등록을 해놨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IP 주소에서 도메인 네임을 끌어낼 때 저거는 이제 하나의 용도입니다. 또 다른 용도도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없어요? 내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 이해 안 가는 거 전혀 없었어요? 네? 저걸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46.161점? 네, 읽는 법칙 가르쳐줬잖아요. 레이블을 밑에서부터 읽어 올라가는 것이 도메인 이름이다. 저거는 도메인 이름이고 저 위에 어드레스 있는 거는 IP 주소인데 두 개와 관련이 없어요. 없는데 그럼 우연히 똑같은 아니요. 없다고 하는 말은 요 리소스 레코드하고 요 리소스 레코드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고요. 요것을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지 네? 모르겠어요? 도메인 이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레이블.레이블.레이블. 그거 맞죠? 네, 똑같은 원리로. 근데 저거를 그렇게 도메인 이름을 읽을 때 요것처럼 생기게 읽으려고 트리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밑에를 163, 맨 밑에가 163, 152, 뭐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트리를 서치할 때 굉장히 골 때립니다. 끝에가 46인데 46이 우리만 46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46들이 있잖아요. 163.15에는 우리야. 163이면 찾기 쉽죠. 163이면 163이고 163.15이면 고되고 딱 나와요. 그런데 46부터 시작하면 도대체 어느 데이터베이스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NS 룩업을 하다 보면
저거 불편하잖아요. 저게 정석이에요. 저게 정석인데 NSLookup 프로그램이 친절하게 여러분이 귀찮아할 걸 알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보통 IP 주소 쓰는 식으로 물어봐도 저렇게 해석을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해볼게요. 4,6이든가? 네, 대답을 해줍니다만은 이거는 정석은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서비스 해준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질문 안 하면 5분 더 수업을 할까? 질문들을 하세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면은 쿼리가 어떻게 되냐면 163.152.161.46. 이너드레스 알파가 되겠죠. 또 다른 쿼리가 되겠죠. 뒤집은 거에 대해서 되게 언컴포터블하게 생각하는데 네, 불편한 진실. 네. 물론, 예, exactly point. 그게 아까 얘기한 포인트. IP로 워낙 동작해야 되는 건데 편의상 별명을 붙여가지고 쓰자는 거였고 별명을 원래 IP 주소로 번역하는 게 없어졌다고 해서 IP 주소로 접속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있었죠. 거기까지 대답하고 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빨리 끝냅시다. 누가 질문해서. 안 넘어가는데. 질문 하나 더 받아야 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